안녕하세요. 엉뚱발상 제이지입니다. 예, 오늘로써 7번째인가요? 예, 7번째 자습 노트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오늘은 그 화면 이동과 선택 관련된 툴들을 살펴볼 겁니다. 여전히 기초적인 그 조작법인데요. 먼저 화면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가 아직 그림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림 파일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프리벡터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그 벡터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가면 이 학습 노트에 이 파일도 올라가 있으니까 직접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이미지 파일입니다. 잘 그렸죠. 예, 상당히 멋지게 잘 그림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렸습니다. 이 여자분의 입술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너무 좀 작게 보여서 그런 필요성도 있을 거고 근데 일단 한번 좀 크게 그 확대를 해볼게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Alt 키입니다. Alt 키,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화면에서는 일단 Alt 키를 누른 채에서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스크롤을 위로 올립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올렸어요. 제가 거꾸로 마우스 스크롤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내리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예, 이렇게 확대가 가능하고요. 예, 뭐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이제 잘 보이네요. 예, 보이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입술인데 입술 부위를 이 정도 크기에서 보고 싶은데 알트 스크롤 업다운 해봐야 자꾸 눈에서만 나오고 이렇게 줄이면 입술이 보이긴 하는데 너무 작습니다. 이 입술이 가운데 오게 하고 싶어요. 바로 이 크기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사용하는 게 스페이스 키입니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가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손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입 모양을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죠. 입 모양을 가운데 아니면 눈까지 같이 나오게 할까요?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트보드 내에서 그림 이미지를 이동시키고 하는 기본 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뭐 이동하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밑에 아래 스크롤바. 근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이거보다는 그냥 스페이스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이동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다시 Alt키를 누르고 스크롤 다운을 해서 좀 작게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눈 있는 부위만 또는 얼굴 부위만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부분만 지정한 범위만 좀 확대해서 보고 싶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 키를 같이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 키. 제가 한번 지금 해볼게요. 컨트롤 키,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돋보기로 변했죠. 이 마우스가 돋보기로 변한 거 보시죠? 그래서 얼굴 영역만 한번 쫙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 영역만 드래그를 딱 하면 지금 이 드래그한 영역으로 화면이 딱 사이즈가 맞게 확대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눈만 좀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눈 영역만 이렇게 당겨 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나오죠? 한쪽 눈만 더 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 키 누르고 돋보기 상태에서 이 눈 범위만 하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시 센터를 맞춰주려면 스페이스 키 누르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작업할 수 있는 상태로 이동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옮겨 보면 뭔가가 이렇게 그 외곽선들이 따집니다. 이게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이 화살표를 눌렀는데요. 여기 두 개의 화살표가 바로 그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객체들을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다 객체인 거죠. 보이시죠? 이런 점선 하나하나를 다 이용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눈 동자 내에 이렇게 반사되는 지점도 보이죠? 또 그리고 요 지점도 보이고요. 뭐 각종 이렇게 밑에 눈꺼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다 그림으로 그리고 색깔을 입혀서 이 작품을 완성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예, 기본적으로 이 셀렉션 툴, 이 검은 걸 하면 그려진 객체 단위로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그림을 줄여볼게요. Alt 키 스크롤 다운해서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좀 옮겨서 여기 있는 원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예, 원을 하나만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다양한 원들이 선택이 됐네.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쪽도 다양한 원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원들을 하나하나 다 그리기가 귀찮아서 이 사람이 몇 개의 원을 그려놓고 이걸 그룹화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요 원만 좀 따로 띄어내서 조작을 하고 싶은데 그룹으로 하면 이 원만 따로 그러니까 이 원의 위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의 위치를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이렇게 또는 요 약간 더 위로 옮기고 싶은데 옮기면 다 옮겨지죠. 컨트롤 Z에서 다시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거를 언그룹하고 이제 왼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 그 컨텍스트 메뉴가 나옵니다. 이때 여기 보니까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그룹 할 수 있게 됐죠. 언그룹 하면 물론 그 다음부터는 요게 이렇게 옮겨지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예, 언두 언그룹을 다시 해서 그룹핑을 해놨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입니다. 그냥 흰색 화살표요. 이렇게 눌러보면 예, 이놈은 그거 한 놈만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 셀렉트 툴, 요거는 부분 셀렉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셀렉트 툴의 또 묘한 점은 제가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 원에서 하지 말고 눈에서 좀 해볼게요. 입술에서 해볼까요? 입술 쪽 부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객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또는 이렇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이미지를 좀 크게 키우겠다 하면 선택한 다음에 모퉁이를 이렇게 잡아 늘리면 확대도 되고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원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또는 모퉁이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변해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객체 선택은 그런데 부분 선택을 해서 여기 요 지점만 좀 더 늘리고 싶다. 이럴 경우에 미세하게 조정할 경우에 바로 이 툴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툴로 일단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그림자 지점에서 마우스를 어떤 한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을 다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미지의 이제 형식을 결정짓는, 모양을 결정짓는 이런 점들을 앵커라고 하는데 특정 앵커에 다가가면 그 앵커가 이렇게 하얗게 블랭크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걸 클릭을 하면 이 부분만 조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분만 그 원하는 앵커만을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Alt키 누르고 키워보시면 이렇게 키워보시면 예, 여기 보니까 점선 주위로 어떤 방향선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앵커 주변에 있는 걸 방향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적당하게 그 선의 모양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이걸 베이지어 곡선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사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줄여보시면 예, 그림자의 변형을 가져왔지요. 근데 이 하얀색 부분 선택 툴에는 그룹 셀렉션 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밑에 부분은 다시 컨트롤 Z를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옮겨서 이쪽에 보면 프리 벡터
com이라고 예, 이 툴에 대한 게 나오네요. 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사이트명이 나오네요. 요 부분만 확대를 해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만 이제 확대해서 보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 선택 툴을 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선택을 하면 다 그룹입니다. 이거 전체가 총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하나만 선택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다이렉트 선택 툴로 하면 요거 하나 다른 데 선택했다가 갈게요. 요거 하나 선택이 가능해요. 또는 요놈도 선택이 가능해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 하나씩은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졌다면 제가 요 글자까지만 요 free라는 글자만 선택을 하고 싶다. 이게 그룹으로 내가 먼저 묶은 적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바로 하는 게 그룹 선택 툴입니다. 해볼게요. 먼저 이자를 하나 선택했어요. 그거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다시 이자를 선택을 해요. 요거 세 개가 그룹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선택을 하면 FRE 이렇게 또 그룹을 만든 겁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그리고는 그 사람은 다시 밑에 vector.com까지 같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그룹핑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하트 모양이랑 그룹핑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 거군요. 이렇게 그룹핑을 한 거를 순차적으로 사용자 의도대로 그룹핑한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룹 셀렉션 툴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원하는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